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서재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중력 그리고 탄성력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의 정의 그리고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이해하고 마찰력이 우리 주변에 어떤 곳에 이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찰력 첫 번째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임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학습 목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컬링이라는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컬링은 우리 예전에 평창 올림픽이었나요? 동계 올림픽 때 많이 알게 되었죠. 한 사람이 둥글고 널쩍한 돌을 미끄러지면서 얼음판 위를 밀어냅니다. 그 돌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표적에 가깝게 이렇게 닿게 하는 스포츠인데요. 그 중간에 같은 동료의 선수들이 솔로 빙판을 문지르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돌이 미끄러지다가 멈추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얼음판이라 굉장히 미끄러울 텐데 계속 돌이 쭉 미끄러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렇게 멈추게 되죠. 그 까닭을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간단하게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댓글창에 여러분 성실하게 한번 써주세요. 자, 그렇죠. 마찰력 때문에, 자, 오늘 주제인 마찰력 때문에 라고 이렇게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찰력은 돌이 미끄러지고 있는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돌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 계속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표적 근처에서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찰력이라는 개념, 도대체 마찰력이 뭔지 한번 우리 간단하게 활동을 같이 해보는 활동을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책을 두 권을 준비했어요. 자, 두 권을 서로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먼저 겹쳐본 다음에 한번 한 권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권을 근데 겹쳐볼게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두 권을 겹쳐놓고 한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한쪽을 내리면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은 책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책 두 권을 좀 어렵겠지만 책장을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서로 겹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한 20번 정도 겹쳐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선생님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책상 위에 책이 있으면 한번 겹쳐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겹칠수록 여러분이 이 힘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한 10번에서 한 20번 사이로 한번 빠르게 겹쳐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한 15번 정도 겹친 것 같아요. 자, 한번 한쪽을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게 되나? 이 책이 어떻게 되죠? 예. 책이 쉽게 분리가 되지 않죠?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흔들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네요. 자, 실제로 여러분 여러 번 굉장히 두 책은 쉽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 즉 겹쳐진 책장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주제와 관련된 거죠. 자, 한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볼게요. 책장 사이에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 즉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두 번 겹쳐는 것보다 여러 겹을 겹치면 이 마찰력이 쌓여서 두 권의 책이 정말 한 권의 척처럼 크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도대체 마찰력이 무엇이길래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그럼 마찰력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촉하는 면에서 또는 접촉하는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이 힘을 우린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었죠. 이것은 서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작용했는데, 마찰력은 두 물체가 접촉한 사이 면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한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방해하는 방향인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물체의 운동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찰력은 물체가 운동하려는 방향 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 즉 선생님 위에 뭐 책이 올려져 있다, 이게 가만히 정지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마찰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밀거나 잡아당길 때, 즉 잡아당길 때 그 움직이기 전 이 정지 상태의 물체의 힘과 작용한 힘과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정의로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간단한 해보기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시면 책 한 권에 용수철 저울이 매달려 있습니다. 자,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용수철을 이용하여 책을 천천히 당깁니다. 너무 빨리 잡아당기게 되면 용수철의 눈금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용수철을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자, 천천히 잡아당길 때 책은 가만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용수철 저울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책이 움직이는 순간,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은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잡아당겨 버리면 눈금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서히 천천히 당기면서 움직이는 순간 눈금을 읽습니다. 두 번째 과정도 똑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와 다른 거는 책이 한 권이 더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책의 무게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똑같이 1번처럼 천천히 잡아당기면서 용수철의 눈금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당기자마자 바로 책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소정 학생이 마찰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 힘이 작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나요? 용수철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우리 힘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의 모양도 그대로이고, 그리고 책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분명 용수철 저울을 잡아당기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자, 한번 여러분, 자, 목청 중에 이주진 학생이 마찰력의 힘이 움직이려는 힘보다 작아서, 자, 또는 현석이라는 친구가 마찰력이 책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해서, 이것은 좀
정의 개념이고요. 이지유진 학생이 우리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신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즉 마찰력이죠. 마찰력이 내가 용철저울을 당기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겁니다. 이주진 학생이 내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찰력은 내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줄다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쪽에서 똑같은 힘의 크기로 잡아당기게 되면 줄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거지 마찰력이 더 커서 정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줄다리를 하는 선수들이 한쪽이 더 힘이 크게 커지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즉 마찰력의 크기는 우리가 잡아당긴 크기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준희 학생이 아니 작다고 했는데 라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즉 선생님이 다시 정리하자면 용철을 잡아당기는 그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철 저울의 눈금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선생님이 용철 저울은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됐지만 이렇게 어떤 크기를 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책의 무게와 용철 저울의 눈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책의 무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권을 더 올려놨죠. 그러면은 잡아당기는 용철의 눈금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보아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도 커지게 됨을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의 첫 번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왼쪽 그림을 먼저 보면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를 한쪽 방향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때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이 되겠죠. 이때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았을 때 마찰력은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즉 정지되어 있다 해가지고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빗면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정지할 수도 있고 슬그머니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죠. 이 상태는 좀 정지된 상태라고 봅시다. 나무도막이 빗면에 정지된 상태. 이 정지된 상태에서 나무도막은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려는 힘을 밑으로 내려오려는 운동 방향을 갖습니다. 이 방향과 반대로 마찰력은 위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마찰력의 방향은, 자,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앞선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용수철의 눈금이 바로 마찰력의 크기가 됩니다. 용수철 눈금이 약 2N일 때 마찰력의 크기도 약 2N이 되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 남학생이 상자 한 개를 이렇게 밀 때 드는 힘과 상자 두 개를 밀 때 드는 힘, 어느 게 크죠? 당연히 여러분, 무거운 물체인 상자 두 개를 밀 때가 좀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즉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미는 힘이 커짐에 따라 미는 힘의 반대 방향인 마찰력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찰력 크기에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체의 무게이다. 자, 그럼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또는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접촉면의 거칠기였어요.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즉 어디에서 접촉면 사이에서 또는 접촉면에서 라는 말이 있었죠. 즉 접촉면이 어느 정도로 거치냐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사슴이 한 아이와 썰매를 끌고 있어요. 위에 있는 그림은 눈 위에서 끌고 있고 아래는 흙 위에서 끌고 있죠. 어디가 잘 미끄러지겠습니까? 그렇죠. 눈 위에선 잘 미끄러집니다. 즉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지만 흙에서는 잘 미끄러지지 않죠.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무게가 커질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 두 번째는 접촉면이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약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창에 빗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그림은 기울기가 완만할 때 나무도막을 올려놨습니다. 이 나무도막이 정지해 있어요. 이때 미끄러지려는 힘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울기를 점점점 급하게 각도를 높여 놓으면 정지해 있던 이 나무도막이 미끄러지는 순간이 있겠죠. 자, 이 미끄러지는 힘은 즉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점점점 힘이 커지게 됩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물체가 미끄러지는 순간 이때 최대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미끄러지는 힘이 더 크게 되면 이렇게 물체가 밑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빗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마찰력의 크기는 미끄러지려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급할 때, 기울기가 이렇게 급할 때에는 미끄러지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고 마찰력의 크기도 동시에 같이 커지는데 마찰력보다 미끄러지려는 힘이 커져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들이었죠. 자, 그러면 좀 쉬운 부분을 볼게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촉면의 거칠기를 조절하여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또는 작게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 예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체조 선수가 손에 횟가를 묻혀서 이렇게 철봉 경기를 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거나 또는 눈 오는 날, 눈이 굉장히 미끄럽죠. 자동차가 미끄러우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타이어 바퀴에 체인을 감아서 덜 미끄럽게 하거나 또는 그냥 운동화를 신을 때보다 바닥이 거친 등산화를 신으면 좀 더 산을 오를 때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입니다. 마찰력을 작게 하게 되면 여러분 좀 편리한 경우도 또 나타나게 되는데 미끄럼틀을 그냥 내려오는 것보다 물을 뿌려가지고 같이 내려오게 되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신나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 물이 있으면 마찰력을 작게 할 수가 있어서 더 빠르고 재미있게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톱니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건데요. 또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친구는 알 거예요. 체인에 자전거 체인 바퀴에 이렇게 윤활유를 뿌려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바퀴가 부드럽게
마찰력을 작게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공기 부양선 같은 경우는 물 위를 이렇게 다는 배인데 살짝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물 위를 살짝 떠서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찰력을 작게 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하여 이렇게 우리 주변의 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탐구 활동을 알아볼 텐데요. 탐구 주제는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물체의 마찰력을 비교하는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빗면의 기울기와 접촉면의 성질에 따른 마찰력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자, 준비물은 약간 플라스틱이죠. 아크릴판과 병뚜껑, 그리고 비눗물, 사포, 각도기,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과정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색이 이렇게 아크릴판입니다. 아크릴판으로 빗면을 만들고 여기에 빗면 옆쪽에는 이렇게 각도기를 설치합니다. 자, 옆에 이 빗면의 기울기를 측정할 때 이렇게 각도기를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빗면 위에 병뚜껑을 올려놓고 빗면을 서서히 기울이면 정지되어 있는 병뚜껑이 어느 순간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그때의 각도를 읽습니다. 자, 그러면 빗면의 기울기가 작을 때에는 병뚜껑이 미끄러지지 않다가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미끄러지죠. 그 이유 선생님이 전 화면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왜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 미끄러질까요? 자,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기울기가 작을 때에는 병뚜껑이 미끄러지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가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미끄러지는 이유 한번 간단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이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빠르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댓글 확인하는데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요. 자, 좋습니다. 중력이 아래로 쏠려서 그냥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죠. 중력 때문에 미끄러진다. 자, 미끄러지는 힘에 대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그럼 선생님이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물체가 빗면에서 멈추어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려는 힘과 반대 방향인 마찰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각도를 높이게 되면 미끄러지는 힘이 커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도 커지게 돼요. 그러다가 미끄러지는 힘이 마찰력보다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렇죠. 윤정원 학생이 미끄러지는 힘이 마찰력보다 커지면 내려온다 이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이 아크릴판에 비눗물을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더 미끌미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울기를 높이면서 병뚜껑이 미끄러진 순간 이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좀 표면이 굉장히 거친 사포를 그 아크릴판에 깔고 다시 한번 기울기를 높여가면서 병뚜껑이 내려오는 순간의 각도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측정할수록 좀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 병뚜껑이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할 때 기울기, 즉 각도가 가장 큰 빗면은 어느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예상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울기가 가장 큰 빗면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그냥 아크릴판, 두 번째는 비눗물을 뿌린 아크릴판이고요. 세 번째는 사포를 얹은 판이 됩니다. 네. 자, 한지호 학생이
표면이 매끄럽거나 미끄러울 때도 각도가 제일 작아져요. 라고 잘 얘기해 줬네요. 네. 자, 박순영 사포. 순서대로 가장 큰 게 사포라고요? 네. 소정 학생과 현석 학생, 그리고 영미 학생이 사포라고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순서는 사포면, 그 다음 아크릴판면, 그리고 비눗물을 칠한 아크릴판면이 기울기가 가장 작은 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즉 가장 큰 거는 사포면이 됩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럼 한번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해 보면, 자,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진다 또는 작아진다. 여러분 한번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자, 여러분 사포면이 가장 기울기가 컸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찰의 크기도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데 마찰의 크기는 접촉면이 커질수록 어떠할까? 자, 이주진 학생 커진다. 예. 그리고 서한율, 박소정 학생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림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접촉면이 매끄러운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할 때도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즉 마찰력이 작다는 거죠. 하지만 접촉면이 거친 경우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야만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하거든요. 즉 마찰력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쉬어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와 크게 하는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책상 위에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우리 여러분 보는 패드, 휴대폰이 있죠. 그 주변에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는 크게 하는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댓글창에 여러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펜이 주변에 바로 보이네요. 자, 서한율 학생이 작게 하는 거는 문에 기름칠을 하는 거. 문 어느 부분에 기름칠을 하죠? 보통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거나 좀 뻑뻑한 힘이 많이 들면 윤활유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게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럼 마찰력을 크게 하는 얘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노트북 밑에 안 미끄러지게 미끄럼 방지 매트. 네, 동그랗게 붙어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선생님 또 그 동그란 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어린 아이 양말을 보면 뒤에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부분이 고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함께 그럼 크게 하는 거와 작게 하는 예 볼게요. 자, 선생님 볼펜 있다고 했죠? 볼펜 보면 손으로 잡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고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무 부분을 잡으면 미끄럽지가 않죠. 즉 볼펜을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경우죠.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고, 그리고 창문을 열 때 창틀이 요즘엔 점점 커져 가지고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마찰력을 작게 하는 이 작은 바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형성평가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컬링 경기 중 선수들이 솔로 얼음판을 문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컬링 경기 중에서 선수들이 같이 돌 가까이 가면서 돌 앞에 솔로 굉장히 열심히 문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댓글창에 작성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진 학생이 마찰력을 크게 만들려고, 즉 부드러운 연탄이 학생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윤전 학생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의견이 좀 나눠졌네요.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빙판을 굉장히 솔로 문지르면 얼음 표면이 고체에 있는 얼음이잖아요. 이게 녹아서 굉장히 물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찰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돌이 더 멀리
좀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찰력을 작아지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준 학생 잘못 적었다고요? 예, 이해합니다. 잘못 이렇게 문제를 너무 빨리 이렇게 읽고 풀다 보면 그런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 도막을 그림과 같이 놓고 잡아당겼더니 용철 저울의 눈금이 달랐습니다. 왼쪽 그림은 나무 도막이 1개, 오른쪽 그림은 나무 도막이 3개입니다. 자, 무게가 다르겠죠. 그러면 용철 저울의 눈금이 크게 나타나는 그림은 어느 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그리고 이 눈금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이것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민이의 재밌는 오락실, 오른쪽이 마찰력이 커져서, 그러니까 오른쪽이 마찰력이 크죠? 마찰력이 뭐 때문에 커졌다고요? 예, 오른쪽에 많은 친구들이 오른쪽 좋습니다. 왜 오른쪽이 더 마찰력이 크죠? 자, 서한율 학생이 무거울수록, 즉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져서라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답변을 적어주셨습니다. 윤정호 학생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거칠기는 똑같습니다. 사포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칠기는 쓰지 마시고 물체의 무게, 나무 도막의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간단한 이렇게 실험에서 알아봤는데요.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 가, 나, 다 이 세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마찰력이 가장 큰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찰력이 가장 컸던 그림은 가, 나, 다 중에 어떤 것일까? 그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는 비눗물을 칠한 빗면이었고 나는 그냥 아크릴판 빗면이었고 다는 사포를 깐 빗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다나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많이 하는 농담인데요. 자, 여러분 다 나가세요. 예, 다 나가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 뭐 때문이었죠?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그렇죠. 마찰력의 크기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마찰력을 이용한 예입니다.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 그리고 크게 하는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한번 보면 신발바닥, 물 미끄럼틀, 그리고 봅슬레이 바닥의 날, 그리고 체조 선수가 손에 묻히는 횟가루, 그리고 역학용 수레의 베어링, 바퀴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끝에 부착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네요. 마찰력을 먼저 작게 하는 예, 뭐가 있죠? 자, 같이 찾아볼게요. 물 미끄럼틀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봅슬레이 바닥이 날, 그리고 역학용 수레의 베어링이 바로 마찰력을 작게 하는 예고, 나머지 3개 등산화, 그리고 체조 선수가 이렇게 손에 묻히는 횟가루,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보이시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바로 마찰력을 크게 하는 예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찰력이 이용되는 예까지 잘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수업 잘 이해하셨나요? 자, 잘 이해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였는데요. 마찰력은 물체가 접촉면 사이에서 방해하는 힘이다 라는 거 여러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빗면 기울기를 이용하여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즉 기울기가 완만한 것보다 기울기가 커지게 될 때 물체가 이게 정지하고 있다면 마찰력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빗면의 기울기와 접촉면의 성질을 이용하여 마찰력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촉면이 성질이 어떠할수록 마찰력이 커질까?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그렇죠, 마찰력의 크기가 커짐의 됨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 이렇게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바르고 고운 댓글로 이렇게 정답을 잘 써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2단원 마지막 힘입니다. 2단원 마지막 힘인데, 액체나 기체 속에서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인데요. 여러분 이제 더워지면 물놀이를 하게 되죠. 물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내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인 부력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물속에 있는 물체의 부력을 측정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 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단원 마지막인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